네, 프로토콘 전명산 대표님의 강연까지 들어봤습니다. 사업을 선도하기 위한 원천 기술의 중요성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디파이나 NFT 분야에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인 진행 현황이 일어나고 있는지까지 저희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피파이 이야기를 해주셨죠. 풀고자 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나아가려는 지향점까지 저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오늘 첫 번째 세션 플랫폼 시간을 마무리해 보면서요, 발표자 세 분과 함께 Q&A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장례가 조금 정리가 되고 있는데 발표자분들께서는 앞에 준비된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착석을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프라인 행사장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Q&A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 일단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너무 말씀들을 잘해 주셔가지고 사실 블록체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 또 NFT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러면은 이제 한 분씩 만나서 Q&A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오늘 첫 발표를 맡아주신 람다 256의 박광세 CEO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참 쉽지 않은 분야인데 특히나 국내 토종 블록체인이 뭔가 이 글로벌 세계에서 그리고 플랫폼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해나가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조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은 특히 어떤 부분을 집중하고 계신지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아까 발표할 때 게임 인더스트리에 있다가 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게임 인더스트리에서는 중국이라는 굉장히 거대한 이제 엄청난 경쟁자가 있어서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중국이 막대한 자본을 이용해서 저희 기술력도 많이 가져가시고 훨씬 더 이제 지금은 좋은 퀄리티의 게임들도 많이 나오시다 보니까 업계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국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사실 제가 이쪽 블록체인에 오고 나서 좀 이렇게 기술을 좀 공부하고 생태계를 보면서 느꼈던 게 참 중국의 영향력이 발디딜 수가 없겠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기본적으로 트러스트가 있어야지만 이제 가능한 어떤 그런 서비스인데 그쵸. 사실은 아시아 지역에서 사실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은 사실 그런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제공하던 원래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모든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처럼 이렇게 좋은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또 이렇게 좋은 또 우리의 메인넛 기술도 선보이시고 이런 나라도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글로벌에서 과연 한국이 이 정도로 이렇게 어떤 코어한 레벨까지 테크놀로지적인 어떤 역량을 가지고 선보인 적이 있었나? 굉장히 좀 자랑스럽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또 게임 쪽에서 얘기를 한 번 더 하자면은 마치 뭐 청소년 보호 아래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셧다운제처럼 사실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NFT 게임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성공 사례들이 다 한국에선 서비스 안 할 거야라고 지금 하고 계시고요. 사실은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어떤 프로젝트들이 글로벌에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자꾸 이제 한국의 그런 규제 환경과 좀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 좀 많이 좀 안타깝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정부 관계자분들도 좀 이렇게 많이 좀 이해를 넓혀가시면서 좀 변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서 조금 규제 관련 움직임들이 빨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도 너무 좋고 계획도 좋은데 언제 어떻게 규제가 또 발동이 될지 걱정이 되다 보니까 국내에서 사업하기 참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아쉽지만 끊임없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같이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바로 이어서 그러면은 아이콘루프의 김종엽 대표님께도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DID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개념은 저도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아마 규제 측면에 있어서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나눠주실 이야기가 좀 있으실까요? 네. 뭐 사실 DID는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 실제 어떤 금융이나 이제 공공이나 그런 쪽에 실제 서비스를 전개하다 보니까 뭐 규제에 직접적으로 정말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었고, 실제 이제 금융위에 저희가 그 샌드박스 혁신 금융 서비스를 지정받을 때도 첫 번째 금융위의 질문은 암호화폐 관련 있냐 없냐, 사실 이거였어요. 그 정도로 그 얘기 관련 있으면 설명도 듣지 않겠다, 약간 이제 이 정도의 어떤 자세였는데, 실제 그 정도로 좀 부정적이고 그런 자세는 있었지만, 사실 이게 뭐 방향성이고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다시 물론 이제 대선이나 이런 환경적인 요소도 있지만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해하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DID도 중요한 부분이 기존의 어떤 서비스들이 다들 어떤 서버라든지 어떤 중앙화된 주체가 어떤 책임을 지는 형태로 항상 구성이 됐었는데, DID나 크립토는 항상 이제 자신이 직접 책임을 지는 형태가 되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해가 어렵다 보니까 규제의 어떤 다뤄보지 않은 어떤 규제였던 거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사용자들이 충분히 자신들의 책임을 지면서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 규제로서 너네들은 그걸 못할 거야, 우리 누군가가 책임져줘야 돼, 이런 식의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 건 좀 안타깝긴 한데, 이런 부분은 크립토도 마찬가지고 뭐 DI도 마찬가지고 사용자들이 실제 어떤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줄 필요도 있고, 그걸로 인한 효용 가치가 크다는 부분들도 계속 보여주면서 실제 공공의 규제가 움직이는 데 굉장히 느리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끈질기게 설득하면서 계속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쉽진 않지만 꾸준하게, 그리고 때로는 끈질기게 계속해서 규제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DID,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블록체인 산업도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DID에 특히나 좀 초점을 맞추게 되신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사실 제가 그 블록체인 쪽에 뛰어들기 전에 이 정보보호 쪽에 있었는데, 그쪽 쪽에서도 이 데이터 보안이라 그래서 공인인증서 쪽의 분야에서 일을 했었어요. 사실 그쪽에서 일할 때 나름대로 편했습니다. 규제가 진짜 촘촘해서 규제대로만 만들면 이제 팔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었죠.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2014년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인인증서 문제 있다라고 하는 순간 이 산업 없어지겠다, 딱 그 정도의 어떤 위기감을 느꼈어요. 이렇게 중앙화의 어떤 표본 같은 것이었는데, 공인인증서가 이 한순간에 산업이 무너질 수 있는 걸 느꼈고 위기감을 느껴서 이런 중앙화된 걸 벗어날 수 있는 곳이 뭘까라고 봤더니 이제 사실 블록체인이 명확했고, 아이덴티티 차지에도 이렇게 어떤 중앙화된 주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원래 잘 알던 분야였고, 그래서 이 DID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아무래도 대표님의 배경을 좀 저희가 같이 듣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조금 멀리 계시지만 또 가장 최근에 발표를 맡아주신 프로토콘의 전명산 대표님께도 질문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메인넷 기능 관련해서 핵심적인 얘기를 다 나눠주셨습니다. 수수료 문제, 그리고 거래가 쏠리면 속도가 느려진다,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 이슈까지 골고루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런 메인넷 기능 자체도 잘 풀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위에 어떤 서비스들을 우리가 올려나갈 수 있을까, 어떤 킬러 서비스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가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혹시 좀 관련된 계획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메인넷은 플랫폼이고요. 그러니까 플랫폼은 그 본인이 직접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뭐 개인들이 이제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저도 이제 이 산업에서 이제 5년 차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쭉 보니까 그 블록체인만 가지고는 이 산업의 요구 사항을 다 수용하기는 조금 어렵더라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이 디지털 데이터를 다루잖아요. 근데 디지털 데이터 원본을 다루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토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데이터가 다 블록체인 내 온체인이라고 하는데 블록체인 내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알고리즘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 데이터를 블록체인이 보호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데, 근데 이제 블록체인 밖에 있는 데이터는 이제 그러니까 원본 사이즈도 크고 그래서 이제 그걸 블록체인이 직접 다루진 않아요. 근데 보통 이제 해시 값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의 지문을 떠서 이제 그거를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형태로 NFT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쨌든 데이터 원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다. 근데 이제 원본에 대한 관리가 이제 뭐 한쪽에서 이제 마이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지금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시대적인 요구로 이제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마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블록사인이라는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블록사인이라는 서비스를 저희는 이제 인프라 서비스로 보고 같이 제공하려고 개발을 하고 있고요. DID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쓰다 보면 이제 반드시 신원 인증이 필요한데 이제 그러면 이제 결국엔 아이디 관리 기능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DID도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네임넷 자체와 그다음에 데이터를 관리하는 서비스와 그다음에 DID를 이제 이렇게 플랫폼 요 세 개를 이제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제 제공하는 게 저희 그러니까 현재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 상태이고요. 저희가 이제 핵심적인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는 거는 역시 이제 게임이 이제 가장 좀 중요한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뭐 인터넷 산업도 사실은 이제 게임이 맨 처음에 시장을 만들고 이제 선도했듯이 블록체인도 사실은 이제 뭐 당연히 그런 수준을 밟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게임 업체들이 지금 NFT에 전부 다 뛰어든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이제 그 접점이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임이 그 접점이라고 보고, 근데 저희가 이제 메인넷을 만들 때 사실은 이제 저희는 굉장히 후발주자이고 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한번 실패한 프로젝트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핸디캡도 있거든요. 시장에서 이제 저를 보는 눈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걸 우리를 증명할까 하다가 이제 블록시티라는 마인크래프트를 이제 블록체인에 결합하는 그 프로젝트를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NFT나 뭐 토지 거래라든지 뭐 부동산 증명이라든지 뭐 그 디지털 배지라든지 뭐 아니면 투표 기능까지 해서 지금 그런 것들을 게임 안에서 다 구현을 해서 보여주면 그 게임이 잘 작동하면 블록체인도 잘 작동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블록체인을 어떻게 쓰는 거다라는 것도 잘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를 예. 하나씩 해주셨는데 사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국내 기술로 이렇게 예. 만들어 나간다는 게 메인넷이 또 어떻게 자리 잡아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더리움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실 엄청난 대항마로 주목을 한 게 또 솔라나가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솔라나가 엄청나게 또 TPS를 끌어올림으로써 속도 부분을 개선해 나가기도 했지만 예. 여전히 또 이더리움을 능가하기는 어렵다. 이런 식의 얘기들도 섞여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예. 또 앞으로 좀 확장성 이슈, 다른 이제 프로젝트들과도 연계를 좀 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들기도 하는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 계획도 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디파이에서 그러니까 이제 일반 디파이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여러 가지 서비스 요소들인데 일반적인 게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가진 가치를 이제 우리 플랫폼 내로 가져와서 이제 그거를 요 안에서 유동성을 만드는 그만큼 유동성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뭐 디파이 관련된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우리 플랫폼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기술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타 블록체인에 과 연동하는 뭐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은 이제 뭐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그러니까 우리 블록체인 내에서 어떤 트랜잭션이 실행됐다든지라는 것을 타 블록체인이 아주 쉽게 참조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증거를 남기는 걸 저희 팩텟이라고 하는데요. 그 트랜잭션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를 가지고 이후에 디파이 서비스를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이제 그 구조를 가지고 타 메인넷과 자산들이 서로 이제 이쪽에서 패깅이 되고 저쪽에서 활용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건 이제 저희가 사실 지금 이제 메인넷 런칭 자체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이제 어쨌든 기본 구조는 지금 가지고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플랫폼 세션과 관련해서 Q&A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또 이어서 우리 박광세 CEO님께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참 쉽지 않은 이야기들을 풀어주셨습니다. KYC, AML 부분 일찍부터 고민을 하셨고 또 NFT 관련해서도 사실 그린 에너지, 요즘 그린 NFT 이런 논의들이 빠지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논의를 하시는 모습들을 아까 발표 시간에 좀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실제로 좀 처리하시면서 느끼셨던 경험이라든지 생각이 있으시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발표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이 환경 문제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많이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에 계신 그런 회사와 이야기를 하면은 막 그렇게 산불도 진짜 심하게 나서 정말 이렇게 이게 인류의 어떤 미래와 되게 직결된 문제다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시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다뤘어야 되는데 많이 좀 늦었었구나라고 좀 많이 반성도 하게 됐고요. 아까 서두에 질문 주셨던 이제 글로벌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에 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라고 하는 또 한번 느끼게 됐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늦었지만 글로벌 기구에 가입하고 그런 칼본 그런 정책을 이제 저희들 만들어가면서 좀 해왔었고요. 그다음에 KYC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너무 사실 좀 중요한 이슈여서 사실 저도 이제 이쪽에 금융과 관련된 이쪽 오면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금융 거래를 하면서, 근데 기존의 규제기관 쪽에서 봤을 때는 이 어떤 자금 세탁 방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또 되게 또 당연한 또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프로토콜 내에서 어떻게 하면 더 지원할 수 있을까를 더 많이 고민하게 됐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 정부들도 또 글로벌 각국 정부들이 더 많이 신경 쓰시면서 점차 나아가고 있는 걸 느끼고 있고, 함께 좀 글로벌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니까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플랫폼 세션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는데 각각의 대표님들이 또 앞으로의 사회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사업 관련된 부분들을 풀어나갈지 관심 가지고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플랫폼 세션은 Q&A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션들 그리고 Q&A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들으시면서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같이 취합해서 또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A 시간을 마무리해 보려고 하고요. 다시 한번 세 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